조선 제1검 김채건. 고려의 대표적인 소드마스터 척준경이 있다면 조선의 소드마스터는 대표적으로 김채건이 손꼽힌다. 말 그대로 조선 제1검이다. 따라서 검술에 있어 우회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고 한국에서 검으로 1인자로 손꼽히던 사람이다. 역사서에 기록된 블레이드 마스터로 기존에도 검술이 날래고 몸동작이 기민한 사람이었다. 그 무용과 능력이 비엄하고 날랜 사람이다. 군규 김채관은 잘 달리는 차로 민첩하고 무예에 정교하였다. 숙종 때 사신을 따라 일본에 들어가서 건보를 얻어서 그 검술을 배웠다. 임금이 채건을 시험하였는데 채건이 칼을 떨치고 발굽을 들고 엄지발가락으로 서서 걸었다. 숙종 때 흥국의 무예를 더욱 수련하였다. 도법으로는 섬나라 오랑캐라 부르던 왜곡이 제일이었다. 조선은 군졸로 하여금 익히게 하려 하였으나 외에서 비밀로 하여서 배울 수가 없었다. 채건은 스스로 원해서 그 기법을 얻고자 외관으로 몰래 들어가 머슴이 되었다. 외에는 신검술이 있었는데 그 또한 비밀이라 하여 이웃나라 사람은 볼 수가 없었다. 채건은 그 서로 겨루는 것을 엿보고 번번이 땅속에 우물 파고 숨어 엿보고 따라하였다. 수년이 지나 드디어 외의 기술을 다하여 더 배울 것이 없었다. 임금 앞에서 시범을 보였는데 환상인 듯하여 사람들을 끝없이 놀라게 하였다. 임금이 그를 기특하게 여겨 훈련도감의 교사에 임명하였다. 군졸들을 훈련시키게 했다. 오늘날 모든 영에서 병사들이 하는 외검은 채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숙종은 김채건을 훈련도감 교관으로 임명하고 김채건은 자신이 익혀온 일본의 검술을 조선식으로 바꿔 군졸들에게 훈련시켰다. 이러한 내용은 김광택전에 전해지는 내용이다. 김채건의 검의 숙련도에 대해 세간에서는 조선 제1검 검선 외검의 1인자라 아는데 중국의 검술도 익혔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록의 기록에 훈련도감 군병 중에 발놀림이나 몸놀림이 몹시 빠르고 날래고 힘이 있으며 무예에 능한 일이는 유여견이 재직시에 동네에 내려보내 외인의 검술을 배우게 했고 그 외에 금이형으로 소속이 옮겨진 자가 있는데 이번에 가는 길에 데리고 가서 저쪽의 기회를 배우게 하자고 청하였다.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 이 자가 김채건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김채건의 주특기인 외검으로 돌아가서 외관에 있던 호위무사들의 검법을 어깨너머로 보고 배웠다는 말도 있고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가는 행렬에 짐꾼이나 기타 다른 신분으로 입국하여 외검을 익혀왔다는 말이 있다. 일본으로 가서 검보를 얻어 익혔는지 혼자 일본 전역을 여행하며 외검을 익혔는지 이것 또한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일본은 각자 가문마다 검술을 가지고 있고 그 각 가문에서도 다양한 유파로 나뉘며 검술에 대한 부분을 외무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특징을 볼 때 검보를 얻어 배웠다는 부분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김채건이 일본어에 능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일본 전역을 돌며 대련 등을 통해 외검을 익혔다는 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일본 검술 중 8개의 유파의 검을 얻어 조선으로 돌아와 이를 조선에 맞게 재정립했다. 무예 신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된다. 후대의 아내 백동수가 저술한 무예도 보통지에 전하는 외검은 4가지로 토유류, 운검류, 유피류, 천유류이며 이 4가지 기법을 연결해서 하는 외검 종부가 있다. 일본 검술을 토대로 약속대련의 기회를 만들었고 이를 교전이라 불렀다고 한다. 일본과 중국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 있는데 보통 5합 정도에서 끝나는 것과 달리 교전은 15합 이상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은 씨름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조선군의 최대 약점인 백병전에 특화된 훈련으로 볼 수 있다. 채건은 척이지사이다. 척이는 대개 척이 불기 같은 단어로 쓴다. 고속되는 바 없이 행동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좋게 말하면 호탕한 성격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나무인이다. 물론 후에 아들 김광택에게 서예를 가르쳤다는 말이 있는 걸 보면 학문에도 소양이 있었다. 신부는 군교였다. 군교는 서예, 나장, 사령 등으로 불린 상급하전으로 왕이나 고위관직자의 경우 범법자의 체포와 구금, 방범순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부류로 중인 계급이었다. 그가 아나무인이 인물이 된 것도 중인이라는 신분으로는 학문을 통해 문관으로 진출할 수 없었던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6.25 전쟁 이후 지금의 국방부가 포방부가 된 것처럼
전쟁에서의 뼈저린 경험들은 군의 무기체제의 변화를 가져온다. 조선은 실용주의에 영향이 있었지만 무를 숭상하고 무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로 인해 외란 7년 동안이 삐절인 패배를 맛보게 된다. 그것이 외검의 정보를 위한 산업 스파이 김채권의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척이지사 김채권은 문무에 모두 뛰어난 능력이 있었으나 신분이라는 문제로 펼칠 기회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일본의 검술을 조선의 검술로 발전시킨 외검이라는 교본을 집필했다. 백병전에 특화된 검술과 전술로 활 위주의 무기체제를 바꾸려 노력했다. 검술로 조선 최고라는 평을 들었으며 그의 아들인 김광택 또한 검선의 칭호로 불리었다.